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독해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하루하루 영어가 늘어가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the child입니다. child 하면 어린아이를 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고 동사를 보니까 동사가 colored입니다. color 아시나요? color 하면 색깔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color라는 요 색깔은 원래 명사인데 동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동사 자리에다가 color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색깔을 칠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가 평소 때 명사로 많이 쓰던 그런 단어들을 동사 자리에 집어넣으면 동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영사는.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color입니다. 그래서 색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칠했는지 목적어가 나옵니다. The grass. grass 하면 풀이죠. 풀이나 잔디를 gras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풀에 색을 칠했는데 뭘 사용했냐? using a green crayon. using은 뭐다? 사용하다. 그래서 뭘 사용했냐면 a green crayon. green은 초록색이죠. crayon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크레용 있잖아요. 크레파스. 그래서 크레파스로 풀을 칠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문장에서는 역시나 요 colored 명사를 동사 자리에 집어넣으면 동사가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couple이네요. couple 아시죠? 우리나라 말도 커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에서 couple 하면 연인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couple 하면 부부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he couple 하면 그 부부들은 will drive. drive 아시나요? 운전하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will이 붙었죠, 조동사. 우리가 이 조동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운전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된 줄 알았더니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to their hometown. 어느 쪽으로 운전을 했냐? their. 그들의 hometown. hometown 아시나요? hometown은 고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또 완성이 된 줄 알았더니 추가 정보를 또 주고 있습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요걸 제가 뭐라고 했죠? 투부정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이 끝난 다음에 나오면 제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왜 하냐? to see. 보기 위하여. 누구를 보냐?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읽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부는 운전을 할 건데 어느 쪽으로? 그들의 홈타운, 고향 쪽으로. 근데 뭐 하러 간다? 보러. 누구를? 그들의 family,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읽으면 너무나 쉽죠? 그럼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dishes가 되겠습니다. dishes 하면 접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ishes 이렇게 복수형이 돼서 접시들은 이라는 복수형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시들은 are 비동사가 나왔네요. 상태를 나타내죠. 접시가 어떤 상태이냐? very fragile. fragile 아시나요? fragile 하면 깨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택배 같은 것을 보낼 때 이렇게 깨지기 쉬운 파손주의 뭐 이런 거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걸 영어로 스티커를 붙일 때 fragile이라고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깨지기가 쉬운 물건을 담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 접시들이 very fragile하다. 아주 깨지기가 매우 쉬운 상태이다 라고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되었는데 접속사 so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써주고 있네요. so 그래서 do not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는 제가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do not 하면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마냐? touch. touch 아시죠?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만지지 말래요. 무엇을? them. 그것들을. 그것이 뭐 접시죠. 그래서 접시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 fragile 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익혀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장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florist네요. florist라고 혹시 아시나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직업을 나타낼 때 단어 끝에 ist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florist들은 cut 하면 잘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잘랐냐면 the stems,
stem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stem이라는 게 줄기를 뜻해요. 우리가 이제 꽃 같은 거 줄기 있잖아요. 그 줄기를 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ems of the flower. 뭐의 줄기냐? The flower. 꽃들의 줄기를 잘랐습니다. 라는 좋은 문장이 되겠네요. 문장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렇게 florist라든지 stem 이런 꽃과 관련된 용어들을 함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I like로 시작하네요. I like 하면 나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뭘 좋아했냐면 all of the drawings. drawing 아시나요? drawings 하면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artworks라고도 하고 paintings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picture라고도 하고 drawings라고도 해요.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는 the drawings라고 했네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림들이 전부 다 좋았다라고 해서 문장이 여기서 딱 완성이 된 줄 알았더니 추가 정보를 전치사 하나를 딱 넣어줬습니다. except라는 단어를 넣어줬는데요. except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except for 하면 요거는 빼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빼냐? the last one. 마지막 것. 마지막 그림은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except for the last one.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는 나 전부 다 괜찮았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배우는 이런 독해 문장들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마다 한 번씩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like all of the drawings except for the last one.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읽어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점점 읽기 발음도 좋아지고 읽는 것도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앞으로 영어 공부하면서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문장 배열하기 연습해볼까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할 말이 많은 tha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거 두 번째 시간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난 시간 한번 배운 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뭐든지 새로운 걸 배우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엄마는 우리가 공원에 가도 된다고 말했다라는 문장이네요. 역시나 한글을 먼저 배열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주어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죠? 끝에 있죠? 그래서 엄마는 말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말한 내용이 이제 길죠. 뭐라고 말했냐면 주어가 역시 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행동이 나와야죠. 뭐 해도 된다고? 가도 된다고. 가도 된다고 했대요. 어디에? 공원에. 공원에 이렇게 장소를 맨 마지막에 써주는 게 영어 방식이죠. 그래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도 된다고. 어디에? 공원에. 요게 영어 순서거든요. 요 순서대로 영어 배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는 엄마죠. 그래서 엄마인 mom을 먼저 주어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mom.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말했다라는 동사는 say잖아요. say의 과거형인 said를 두 번째 써주면 되겠습니다. 말했는데 뭘 말했는지 이제 길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길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말이 쭉 많을 때 쓰는 게 뭐다? 할 말이 많은 that이죠. 그래서 that이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said that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다시 필요하겠죠.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주어는 뭐죠? 우리가 뭐 해도 된다? 이제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맡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허락을 나타내는 조동사 could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ould. 우리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 go. 가도 된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 park. 공원으로. 그런데 공원이라는 단어 쓰기 전에 꼭 to를 써줘야 된다고 제가 했죠. 지난 시간에. 왜 써줘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to the park 이런 식으로 공원 앞에 to를 왜 써주는지 지난 강의에서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이 go가 바로 뭐다? 일형식 동사더라. 그래서 이 일형식 동사인 이 go는 여기서 문장이 완성된 것이에요. 문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명사인 the park를 그냥 쓰지 못하고 앞에 to를 써야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깨알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om said that we could go to the park. 이렇게 하면 엄마는 우리가 공원을 가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요 할 말이 많은 that을 사용해서 문장을 배열해봤습니다. 그럼 또 하나 배열해볼까요? 이번 문장은 나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걸 몰랐대요. 나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는 이런 종류의 문장을 영어에서 쓸 일이 진짜 많잖아요. 이런 문장을 쓸 때도 역시나 할 말이 많은 that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을 배열해보면 몰랐다라고 써줘야죠. 나는 몰랐습니다. 뭐를? 다시 문장 쓸 수 있죠. 그녀가 뭐 했다는 것을? 결혼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배열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주어는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을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I죠. 근데 몰랐대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알다는 know인데 몰랐다라고 하니까 부정문을 나타내는 didn't를 앞에 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하면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왜 didn't 썼는지 아시죠? know가 일반 동사니까 요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앞에 꼭 이런 거 써줘야만 합니다. don't, doesn't, didn't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didn't know 하면 나는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몰랐던 내용이 너무 설명하기 많아, 길어. 그때 뭐가 필요하다? 할 말이 많은 that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I didn't know that. 난 몰랐어. 근데 내가 모르는 사실이 뭐다? She. 이제 또 주었으면 되죠. 그녀가 뭐 했다는 것을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wa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녀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married.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할 말이 많은 that을 써주고 그녀가 결혼했다라는 내용을 뒤에다 써주면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또 문장 하나 배열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그녀는 저녁 먹은 걸 후회한대요. 역시나 너무나 많이 쓰이는 문장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쓰이졌고 일단 바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이번엔. 그래서 주어는 she죠. 그녀는 자 동사 어디 있죠? 동사 한글의 끝에 있죠? 후회합니다. 그죠? 후회합니다. 후회한다는 영어 아시나요? regret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she regrets 하면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하는 내용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녀가 후회한다는 것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뭘 후회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that을 채워주고 그녀가 저녁을 먹었다라는 그 사실을 후회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다시 주어를 써줘야만 합니다. She 뭘 먹었다? 저녁을. 그래서 먹었다라는 had 그리고 뭘 먹었는지 저녁을 나타내는 dinner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she regrets that. 그녀는 that이라고 후회했습니다. that이 뭐냐? She had dinner. 그녀가 저녁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써줘요. 영어는 주어를 이렇게 꼭 2번 써줍니다. 우리말 속에는 그녀는 저녁 먹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해서 주어를 그냥 한 번만 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할 말이 많은 that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영어는 이런 식으로 주어를 꼭 다시 써줘야만 합니다. that 뒤에는 문장을 다시 써줘야 되니까요. 그럼 마지막 문장 한 개 더 배열해 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문제는 그녀가 연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녀가 뭔가를 말했거나 후회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녀의 문제 자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이런 경우도 할 말이 많은 that이 정말 필요한데요. 일단 주어는 그녀의 문제죠. 그녀의 문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her가 그녀의 라는 뜻입니다. her. 그녀의 문제라는 거 영어 아시나요? problem입니다. her problem. 그녀의 문제는 는이라고 해서 비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인 wa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녀가 연습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자리를 채워주는 이 할 말이 많은 that을 꼭 넣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her problem was that. 이 that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주어 동사를 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뭘 안 했다? 연습을 하지 않았다. 연습하다가 practice인데요. 하지 않았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앞에 didn't를 꼭 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didn't practice. 연습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her problem은 that이야. 뭐냐면 she didn't practice. 연습을 하지 않았대 라고 이런 식으로 영어가 쓰이거든요. 여기에도 역시나 뭐가 들어갔다?
동사 뒤에 that이라고 자리를 채워준 게 보이시죠? 이 that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가 필요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리는 일단 채워주고 설명해야 돼요. 그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that입니다. 그래서 이 that의 쓰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독해 시간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면 익숙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 아이 영어 공부에 정말로 이 강의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멤버십과 땡스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